자, 또 다른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뭐 갖고 온 건 뭐야, 그게? 공부할 때 그 영어 공부하던 노트 필기인데 학교 필기랑 학원에서 내신 강의 듣고 한 필기 이렇게 섞어서 단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학원 자료, 학교 자료를 다 집어넣는데 너가 다시 필기를 새로 했네? 네. 그 본문까지 쓰면서 중요한 거나 이제 내용들을 좀 자세히 외우려고 본문까지 다 직접 써서 외웠어요. 그게 너만의 자료를 완전히 만들었다는 그 말이지? 네. 와. 학교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중요한 것만 얘기하시니까 학교는 다 넣고 그 다음에 학원은 이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와, 이게 완전히 그냥 새롭게 너만의 자료로 준비를 했구나. 시험 당일날은? 시험 당일날 시험 쉴 때는 학교 자료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학원 자료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1학기 때는 대부분 그 시험이 변형이 잘 안 돼서 나와서 학교 게 거의 그대로 나오다시피 해서 학교 게 많이 도움이 됐는데 이번 2학기 때는 이제 변형이 된 게 많다 보니까 학원 자료가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변형이라는 게 지금 1학기랑 2학기잖아? 네. 근데 1학기에서 2학기를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변형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1학기 때는 지문도 거의 대부분 똑같이 나오고 단어들도 거의 지문 그대로 나왔는데 이제 2학기 때는 선생님이 아예 지문 내용을 거의 바꾸다시피 하거나 단어도 막 여러 개 변형해서 나와서 학원께 많이 도움이 됐어요. 지문을 바꿨다는 게 어떤 의미지? 아예 내용을 반대로 바꿔서 냈어요. 아, 본문에 A라고 말했으면 시험엔 B가 나왔다고? 네.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답이 너무 쉽게 나와서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지문을 다시 읽어봤는데 아예 반대 내용이어서. 아, 근데 그걸 미리 언급을 안 해주셨어? 네. 와, 애들 엄청 당황했겠는데? 네. 그래서 그럼 내용이 바뀌고 그 문법도 안에서 또 바뀌었다는 거야? 네. 아, 당연히 내용이 바뀌니까 문법이 바뀌었겠지? 어휘도 그럼 반대로 바뀌었겠네? 네. 그때 어떻게 대처했어? 순간 당황 엄청 많이 하긴 했는데 다시 한 몇 줄 읽다 보니까 이게 아예 반대된 내용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고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구나 유추도 하고 하면서 원래 본문을 생각을 많이 해서 그걸 아예 반대되게 일부러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그 원래 본문이 완벽하게 머리에 숙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반대로 나왔을 경우에 아, 나는 그걸 반대로 그대로 적용하겠다. 네. 굉장히 그 융통성 있게 했음을 했네. 그렇다면 이제 그 최종 결과가 되게 중요한데 자, 1학기 때는 몇 등급이 나왔었지? 1등급. 1등급 네. 쭉 계속 지금 2학기 중간고사까지 끝났잖아. 2학기 중간고사는 아직 확실하지 않겠지만은 대충 몇 등급? 2등급 초반인 것 같아요. 그럼 1등급은 못 올라가는 것 같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객관식 하나랑 서술형 1점을 깎였는데 객관식 한 게 서술형 1점 깎였는데도 2등. 네. 아, 그러면은 시험이 쉬웠나? 잘하는 애들이 많나? 아, 이거 굉장히 다양하게 분석이 가능한데 한번 얘기해 봐봐. 객관식은 크게 어렵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잘 본 애들이 내용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제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할 정도로 했는데도 잘하는 애들이 많았구나. 네, 객관식을 다 맞은 애들이 있었어요. 서술형이 1점을 깎였는데 1점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깎이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뜻을 약간 한국어로 바꿔서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추상적인 내용이 나와서 거기서 1점이 깎였던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완전히 다르게 썼다는 거야? 아니면 스펠링이 틀렸다는 거야?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썼다는 거야? 그 원하시는 답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원하시는 답이 아니라고 그냥 깎아버렸어? 아니면은 의의 제기를 해봤어? 필요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인정해, 인정 안 해? 인정해야죠. 해야죠. 네. 아, 그만큼 잘하는 애들이 많다, 맞지? 네. 근데 그럼 이번에 그럼 내용이 바뀌었으면은 혹시 학교별 등급의 상위권은 그대로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 네. 아, 결국에는 상위권, 진짜 초상위권 아이들의 그 비율은 변하지 않는구나. 네. 걔들은 어떻게 싸워도 저렇게 싸워도 결국에는 싸우게 되는 거고 전체 학교 평균은 1학기 때와 2학기 때 비해서 2학기 때가
많이 내려갔겠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학교 시험의 그 비중은 어떻게 되지? 문법과 어휘와 그다음에 뭐 수능형, 그다음에 서술형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게 학교가 수능형이야? 1학기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2학기 때는 좀 나왔었어요. 수능형으로? 네. 완전히 수능형으로 바뀐 학교들은 이미 그걸 했었거든, 인터뷰를. 근데 너희들은 수능형이 거기서 어휘가 바뀌어? 어휘도 바뀌고 내용도 조금씩 바뀌고 아까처럼 내용을 반대로 바꿨으니까 어휘가 바뀔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응. 배우지 않았던 지문인데 그 지문이랑 약간 비슷한 그런 아예 처음 보는 지문들. 테마는 비슷한데 네.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고 네. 처음 됐을 때 조금 뭐 당황스럽거나 한 건 없었고 1학기 때랑 많이 달라져서 확연하게 달라졌기 네. 때문에 좀 그것 때문에 놀라긴 했었어요. 그럼 1학기 때 공부가 쉬웠었어? 2학기 때 공부가 쉬웠었어? 내신 공부할 때? 내신 공부할 때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1학기 때도 이렇게 응. 했고 응.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않아? 많이 투자가 되긴 하는데 중학교 때보다는 훨씬 영어 공부량을 좀 그냥 늘렸어요. 늘렸어? 네. 늘려서 그럼 이 자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내신이 한 달이라면 네. 이 자료 만들 때까지는 빨리 만들고 암기를 한 스타일이야? 아니면은 내신 때까지 차근차근 만들었던 것 같아? 이게 아무래도 영어가 좀 외우는 게 있다 보니까 한 달 전부터 해버리면 많이 잊어버리는 게 있어서 응. 토브 내신 수업을 한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응. 한 반 이상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주말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신이 한 번에 이제 그게 딱 나갔잖아, 영상이. 네. 그렇다면은 그거를 한 달 동안 기간 중에서 한 번에 확 듣는 스타일이 아니면 이걸 나눠서 듣는, 조금씩 해서 끝까지 배분을 하는 스타일이야? 시험 바로 직전까지 끌진 않는데 그래도 배분을 해서 한 주에 한 몇 과씩 듣고 그 주말에 이렇게 단권화도 하고 라이브러리도 그 한 번만 푸는 게 아니라 몇 번씩 돌려가면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 차이는 내가 보니까 토요일 애들은 확 하고 하는 데가 있고 과정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거는 자신마다의 그런 방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가 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구나. 고등학교 올라와서 보니 중학교 때 공부와 중학교 내신 범위랑 또는 중학교 때 공부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양이 엄청 많아져서 그건 모두가 보편적인 답이 양이 많아졌다는데 몇 배 정도 많아진 것 같아요? 네다섯 배. 보통 5배를 말하고 15배를 말하는 애도 있더라고. 그럼 그 양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별로 그러면 시간 투자 많이 안 해도 점수가 나왔었어? 내신이? 그때는 하나에 훨씬 더 집중을 해서 아예 지문을 외울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것들은 알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주제나 한 지문이 뭔 이야기를 하는지는 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시간은 중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 때 훨씬 늘렸어요. 늘렸어? 네. 학교 수업 방식은 어떤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수업 방식과 고등학교 때 수업 방식? 대부분 비슷하긴 한데 중학교 때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거의 다 해주셨는데 고등학교 때는 거의 다 팀을 짜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팀을 짜? 네, 조를 짜요. 모듬? 네. 아이디를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하나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 모든끼리 이제 이야기도 해보고 그 어려운 문장은 해석도 같이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위주의 수업이 아니네? 네. 그러면은 모듬끼리의 내용이 시험과 관련이 있어? 관련이 있기도 한데 대부분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을 친구들이랑 같이 같이. 네. 문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시간이 학교에서 있든? 중학교 때보다는 상세하진 않은데 그래도 교과서 같은 경우는 한 과마다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법이 과거분사라든가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씩 짚어주고 넘어가시는 편이세요. 그럼 그 분사에 대해서 근데 분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네. 그러면은 그 과거분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생각보다 이제 막 엄청 자세히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만 알려주시다 보니까 그런 애들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중학교 때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시고 아, 중학교 때 어느 정도 했다는 기본을 깔고 수업을 하시는구나. 네, 그런 느낌. 처음부터 가지고 진조를 진짜 그 원리부터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건 중학교 때 이미 끝났고. 네. 아, 그러면 애들마다 편차가 심해질 텐데. 네, 그런 거는 딱히 생각 안 하시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애들이 거의 다 이제 잘 따라오니까 1학년이지. 네, 이제 2학년 올라가면은 또 양이 늘어나거든. 또 내용이 또 어려워지거든. 이게 진짜 좀 편차가 더 심해져. 진짜 문법을 확실하게 알고 단어가 돼 있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이 또 갈라지는데 그 안에서 또 추론이 되고 안 되고 그 차이가 또 갈라지게 되거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아, 난 이 정도는 꼭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공부할 부분이 있다면은 사실 그 토부 오기 전에 문법이 좀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BR이랑 TR을 들었는데 그 문법을 약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BR이랑 TR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중등의 기본 문법들은 꼭 약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TR하고 BR 하기 전에는 문법을 한 번도 안 들었었어?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닌데 그 토부는 약간 체계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계속 약간 반복하고 구문 분석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전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는 약간 뒤죽박죽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머릿속에 약간 섞인 느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구슬을 깬다는 그런 느낌. 네. 그게 구문이야. 그게 구문인 거고, 너가 알고 있던 건 문법인 거고. 그래도 문법을 좀 배워놓으니까 그래도 구문을 빨리 따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 1등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잘하는 애들이 좀 많아서 놀랐고 모의고사를 고3 걸로 쳤을 때 몇 점까지 나왔지? 1에서 2등급 사이 정도. 1, 2등급 사이. 수능 공부를 완전히 시작한 적이 있어? 그런 적은 딱히 없는 것 그럼 정규반에 들어온 게 언제였었지? 5, 6월. 와, 원래 5, 6월이면 아예 수능 공부를 시작을 아직 안 했다는 거랑 똑같네. 네. 근데 지금 고3 거를 바로 쳤을 때 한 1, 2등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럼 너는 딱히 수능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고 1학년인데 벌써 그러면 고3 때는 좀 더 나아지겠지?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너는 수시에 많이 목숨을 거는 편이야? 네, 수시로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공부, 모든 일의 공부가 다 이제 내신 위주로 될 텐데 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준 자료 소화를 몇 프로를 한 것 같아? 소화라는 게 체화를 말하거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제 담았을 때 그걸 시험 당일날 내가 이걸 다 숙지했다, 소화했다. 소화를 얼마 정도 몇 프로 한 것 같아? 내신은 거의 100. 거의 100% 네. 소화한 것 같아? 근데도 변형이 돼버리니까 속수무책이구나. 네. 내신 준비라는 게 그러면 중점을 한번 더 보자. 내신 준비가 기출문제 또는 시중에 있는 문제 아니면 어떤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이런 식으로 시중에 문제도 되게 많고 하고 라이브러리 우리 안에서도 문제가 되게 많고 그게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게 좋아? 아니면 이 본문 자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본문 자체에 그냥 중점을 두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니면 그거의 밸런스인 것 같아? 약간 좀 균형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응. 본문은 숙지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라이브러리를 하는 거는 진짜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본문 숙지가 된 상태에서 그걸 공부하는 게 그게 옳다는 그 말이지. 네. 결국에는 본문이 먼저고 문제풀이는 나중인 거고. 네. 그리고 정말로 라이브러리야 문법 본문 내용을 외우는 그런 과정이니까. 학교에서 변형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뭔가 이제 좀 변형된 문제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좀 더 대처를 좀 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많이 풀어봤어? 시간 날 때마다 약간 부족한 지문은 계속 반복해서 라이브러리를 풀었어가지고. 라이브러리 안에 우리가 변형 문제가 집어넣었으니까. 네. 그렇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중점적인 것은 이 본문에 있다는 그 말 되겠지. 네. 수시를 공부를 쭉 해나갈 텐데 좋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어디까지 깊이 해야 돼? 어디까지 세밀하게 해야 돼?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어. 첫 단어만 보니까 그 내용, 글이 어떤 글인지까지 구조가 머릿속에 싹 다 그려지더래.
도대체 어디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고 어디까지 세밀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형돼서 나와도 이게 어떤 주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기억이 나고 이제 이게 말하는 핵심 내용이나 여기서 뭐 가장 중요한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이 나야 된다고 봐요. 딱 보자마자 내용이 일단 머릿속에서 네. 들어야 되는 거야. 그날 당일날 가서 읽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사소한 내용까지도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결국 그게 다구나. 그러기엔 진짜 내용 자체가 순서별까지 싹 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고 네. 서술형은 뭐 나왔었어? 영작. 영작이 어떤 영작이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 단어만 몇 개 주고 영작하라는 것도 있고 순서별을 하라는 것도 있고 단어 몇 개를 또 변형시키는 게도 있고 너희 영작 어땠어? 단어 몇 개 주고 그거 필수로 넣어서 알아서 영작? 네, 변형도 해서 알아서 영작. 아 그럼 세 개 다 세 유형이 다 나왔구나. 네. 그거는 안 틀렸어? 네, 그거는 그 영작 준비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과거 완료나 현재 완료나 수동태 그다음에 막 이프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문에 나오면 약간 어떻게 변형될지나 아니면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그럼 교과서 내용 그대로 나온 거야? 아니면 그것도 변형이 된 거야? 그거는 그대로 나오긴 했는데 답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이게 이렇게도 변형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이런. 언지는 안 했다. 네. 하지만 그 글이 그대로 거기 나왔었다. 네. 어떤 구조였어? 과거 완료. 대과거? 네, 같은. 네. 가정법이야? 아니면은 가정법이었어요. 가정법에 가정법 과거 완료했네 그러면? 네. 오케이. 그 정도의 껌이지. 예. 껌인데 그거를 또 잘 풀어내려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확실하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아, 뭔지 알 것 같아. 이과 문과? 문과. 처음이다. 토요일 날 애들이 전부 다 이과에 있었거든. 근데 전부 다 가고 싶은 과가 뭔지 알아? 다 의대였어. 아, 4명이 다 의대였거든. 의대 약대. 문과는 지금 처음 내가 이제 얘기 묻는 건데 문과 무슨 과에 가고 싶어? 교육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과는 의대 컴공으로 문과는 선생님? 네. 네, 그리고 또 그쪽으로 좀 기결이 많이 되는데 그럼 교대를 가고 싶다는 거지? 네. 교대. 고등 아니면 중등 아니면 초등? 그래도 중등, 고등. 중등 고등? 네. 좀 큰 아이들을 다루고 싶네. 네. 오케이. 그러면은 자, 그럼 이 구형사탐 4개 전체 중에서 수능이라고 바라보고 너가 수능에서는 내신이 어쨌든 뭐 그때 열심히 한 것도 다 돼 있지만은 수능 공부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준비가 돼 있는 게 무슨 과목? 국어랑 영어 같아요. 국어랑 영어? 네. 국어는 고3 거 풀어봤어? 네. 몇 점 나와? 국어도 한 1, 2등급. 1, 2등급? 네. 그럼 국어랑 영어랑 동시에 1, 2등급이네? 근데 국어도 내가 보기에 그러면 고3 걸 쳐본 적이 별로 없지. 있긴 있는데 많이는 없어요. 영어는 몇 번 쳐봤어? 영어도 한 몇 번? 많이는. 와, 근데도 1, 2등급이 나오는구나. 자, 국어, 영어 정도? 역시 문과네. 그 다음은? 거의 다 비슷비슷. 비슷해. 네.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이과 수학? 네. 수학 어려워? 어렵진 않은데 좀 더 많이 해야 돼. 좀 양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언어력이 언어 쪽에 많이 가깝구나. 네. 그러면 고등 정규 수업을 한번 얘기해 보면은 정규 수업은 그 백그라운드도 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 고등심화는 약간 힘들었어요. 힘들어. 네. 다른 것들 하면서 같이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어떤 면에서? 내용 자체도 좀 어려운 것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네. 다뤄주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냈지만 그게 좀 버거웠다. 네, 그리고 내용도 좀 대부분 어려운 것들 그렇지. 하니까. 자, 이제 이 영상을 볼 아이들이 다시 말하지만 이제 중2, 중3의 아이들인데 선배로서 1년 선배지만 먼저 언니 오빠가 아니구나. 언니 누나로서 자, 동생들한테 한번 그 중학교 때 마무리를 또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까지 이 정도는 해라.
뭐 모든 과목을 말할 수 없으니까 영어라도 어떻게 공부하라. 또 고등학교 때는 이 정도 이렇게 나올 것이니까 뭐 어떤 마음을 가져라 하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있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몇 번이라도 좀 풀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법은 이제 중등 문법, 학교에서 배웠던 거나 그런 것들이라도 좀 이해하고, 이게 나오면 정확히 해석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어려운 문장이 나오더라도 해석이 되게끔 약간 구문 분석 같은 걸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어는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거의 생명이니까 단어는 일단 최대한 많이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단어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중에서 만약 나는 그거 다 못하겠다, 나는 그건 죽어도 못하겠다 한다면은 이 문법 구문 그리고 단어 중에서는 뭐를 중점 더 주고 싶어? 영어가 너무 어렵고 손을 못 대겠다 하면은 단어부터 접근하는 게 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한다면은 두 개를 동시에 다 같이 잡는 게? 네. 너는 그렇게 했었어? 네. 투보이를 몇 번 돌렸었어? 한 세 번? 와, 3번 돌릴 정도면. 그러면 지금 이제 TRBR을 중3 때 했잖아? 네. 그럼 지금 고1 생활을 이제 거의 마무리 짓는 과정인데 고1 생활을 쭉 하는 과정에서 혹시 너가 안 보인 내신 범위나 어디 수능이나 어쨌든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했던 영어 중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구문? 내가 좀 이거는 진짜 접근 못하겠다 할 정도의 그런 구문이 있든? 과학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항상 다른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구문 분석이 너무 어려웠었다. 그런 건 아직은 딱히. 그럼 과학 관련 부분들의 분석이 어렵게 느껴졌다고 말한다면은 역시 문과구나. 이게 결국은 그 내용 때문인 거지. 네. 나도 의학 관련 서적 보면은 구문이 안 보여. 뭔 말인지 모르니까 구문은 대충 분석을 해도 내용을 파악하면서 구문 분석하는 과정이 나는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아마 그거는 이제 과별 특성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들어. 만일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학생, 그러니까 남은 중3을 정말 멋지게 한번 재밌게 불태워보자. 그런 마음을 가진 학생이라면 아직까지 공부해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너무 사실 이 한 4, 5개월이 너무 아깝잖아. 너무 소중하잖아. 그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공부가 가장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공부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버티는 힘. 네. 그 공부가 주라는 것은 다른 거 할 거 다 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공부를 다 해놓고 남는 시간에 다른 걸 하라는 그 말인 네. 것 같지. 지금 앉아있는 시간이 최장 몇 시간까지 앉아있을 수 있어? 중3 때부터 한 열 몇 시간씩은 앉아? 네. 와, 굉장히 엉덩이 무겁네. 진중하게 앉아있는 스타일이고 집중을 하면은 집중 시간이 얼마 정도가? 나는 한번 몰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해가지고 다시 현실로 되돌아왔을 때 시간이 벌써 이만큼 지났네 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야. 컨디션이 안 좋아도 한 3, 4시간이고 좀 컨디션이 좋으면 한 6시간, 7시간은. 그럼 너는 공부에 특화된 나이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럼 근데 그게 싫다. 왜 난 그렇게 하기 싫다. 나는 그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긴 한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약간 충격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충격을 먹은 애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약간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때서야 약간 자신의 미래를 직감하는 애들이 좀 많아서 공부를 손대려는 노력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생각. 손대려는 노력이라도. 네. 좋아. 고도 싫다. 고도 싫다면 어떤 애는 이렇게 말하더라. 때가 언젠가 오겠죠.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을 계속 안 가진 애들도 있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별 생각이 없는 애들도 있어서 결국 어쩔 수가 없다. 맞지?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을 우리가 안고 넘어가야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있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안 된다면은 바꿀 수 없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평온을 평화를, 어머니들의 평화를 참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니보의 기도문을 보면은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 그래, 결국에는 이게 참 어디까지 꼼꼼하게 해야 되는지는 뭐 얘기 보면은 내가 자료를 뭐 안 띄우지 않더라도 거의 암기 수준이었구나. 네. 근데 그래도 눈 감고 암기는 아니지. 눈 감고 말하고 하면 뭐 today, yesterday, 뭐 yesterday was 뭐 이렇게 이게 아니지. 중학교 때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아져서 yesterday 하면 아 이건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 이런 구분이 없더라고 이 정도지. 한 문장 읽으면 이게 뭔 내용이었고 중심 통암기라는 거 어디까지가 통암기냐는 거. 중학교 때처럼 한 문장을 외워가지고 그냥 줄줄줄 암기하듯이 그 암기가 불가능하거든. 네,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암기를 통암기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통암기는 그걸 통암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단어를 딱 주면은 그 단어가 어떻게 이어져 가지고 어떤 구문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떤 문법에 나왔었고 어떤 단어가 이제 동의어인지 이것까지 이제 아는 걸 통암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통암기라는 그 개념을 좀 새롭게 정립하는 게 된 것 같아. 나는 오늘 너가 했던 말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 단어는 생명줄이다. 줄, 끈이잖아, 끈. 정신줄을 놔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배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생명줄은 더 큰 거잖아. 생명이 끊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어에서 단어는 결국 생명줄이었구나. 토브 오비 양이 많은 것 같은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해야 고등학교 때 뭔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못할 정도의 양은 아니라서 단어는. 아이들은 못할 정도의 양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고등학교 때 1등급, 2등급 좀. 고생한다는 그 말이지? 네. 알겠어. 그래, 앞으로의 꿈이도 정하게 돼 있고, 앞으로 꿈은 그 뭐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지금은 영어 선생님? 네. 잘할 것 같은데. 여기서 배운 거 잘 활용해가지고 하면은 너만의 독특한 학습법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들고. MBTI가 뭐니? 저 INTJ. INTJ거든. 토요일 날 또 INTJ 한 명 있었고, 또 어떤 애는 ENTJ야. NTJ가 공부하는 스타일인가? 되게 고독한 행이야, 너도? 혼자 있는 행이야? 네. INTJ의 가장 큰 특징이 페르소나 알지? 가면. 네. 그때 쓰는 가면. 사회적 가면이 INTJ가 가장 많이 갖고 있대. 그게 하나의 장점일 수도 있어. 이 상황에서는 이 가면을 쓰고 저 상황에서는 저 가면을 쓰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하지만 또 반대쪽으로 외로운 전략가형이기 때문에 항상 전략을 짜되 혼자서 짜야 되는, 그리고 창의성 있게 짜야 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아마 선생님이 된다면은 아이들 눈높이를 다 맞출 수도 있어. 하지만 그룹으로 공부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팀 프로젝트보다는 아마 혼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가 그래. 어쨌든 고맙고 열심히 공부해서 기말 때는 다시 회복해가지고 내가 전체 보니까 1등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쭉 이어져가지고 수능 때까지 그렇게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선배 이야기를 다 활용해가지고 잘 공부를 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선배가 말하잖아. 단어는 생명줄이라고. 그리고 문법과 구문만큼은 중학교 때 끝내고 오라고. 그 말이 나중에 와서 와닿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우리 한잔할까? 고마워. 네.